에스콰이어 6화에서는 이별의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를 고소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해결하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윤석훈의 사수인 권나연이 윤림의 대표 변호사로 화려하게 귀환하며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되었고 허민정 변호사의 안타까운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럼 바로 에스콰이어 6화 리뷰와 7화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강효민을 찾아온 의뢰인은 가학적인 관계를 요구해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전 남자친구를 상해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동해하에 이루어졌던 만큼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의뢰인의 심신미약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강효민은 사랑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주장을 흥미롭게 받아들인 윤석훈은 의뢰인에게 사랑 앞에선 누구나 비이성적이고 약해질 수 있다며 사랑이 클수록 더 약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민은 바에서 우연히 은영의 전남친 정한석을 만나게 되는데요. 효민에게 흥미가 생긴 정한석은 머리 풀면 예쁠 것 같다며 묻고 있던 효민의 머리를 풉니다. 순간 무슨 짓이지 싶었는데요. 어떤 여자든 자기가 꼬시면 다 넘어온다고 생각하는 듯 무례한 짓을 플러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한석 캐릭터 설정이 모든 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순간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김탄이 차은상 머리끈을 풀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김탄 정도의 능력과 얼굴이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도 있겠지만 정의롭고 자기 주장 강하고 할 말 다 하던 효민이 왜 멍하니 가만히 있는지, 본인이 서른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인 걸 숨긴 사실이 맘에 걸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정한석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모바일 게임 회사의 대표인데요. IPO 앞두고 어떤 노이즈도 있으면 안 된다며 리엔서를 찾아옵니다. 효민이 사건을 수임할 때마다 전남친 한성찬과 맞붙는 것도 좀 억지스러웠어요. 어쨌든 정한석은 서른영의 변호인이 강효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척 흥미로워했는데요. 이에 정한석은 자신이 참석할 필요도 없는 양측 변호사들끼리의 협의 자리에 나타나 효민과의 독대를 요청하더니 효민에게 관심을 표하며 백지수표를 건넨 뒤 합의를 종용합니다. 거기다 서른영의 동에 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정한석은 미팅이 끝난 뒤 갑자기 다가오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또다시 효민의 머리를 풀며 머리 푸는 게 예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던 술자리에서 그런 것은 넘어갈 수 있다 치지만 본업 모드 중일 때도 당황한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된 효민이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엉뚱하면서도 천재적인 능력의 상사 앞에서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던 정의롭던 여주가 갑자기 캐릭터 붕괴가 온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정한석이 효민과 아는 사이라는 티를 팍팍 낸 덕분에 효민은 석훈에게 혼나게 되는데요. 효민이 사석에서 만남을 가진 걸 알게 된 석훈이 변호사 윤리 규정도 모르냐며 꾸짖습니다. 효민은 석훈에게 정한석이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면 원하는 금액을 주기로 했다며 조언을 구하는데요. 석훈은 의뢰인이 소송한 이유는 몸보다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라며 소송으로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뢰인을 만나면 상처의 내면을 보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승소나 금전적인 보상이 위로가 아닐 수 있다며 비밀유지서약서도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수정해서 의뢰인에게 제안해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남친에게 치료비와 법률 비용만 받겠다며 누구나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건 흉터가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강효민은 몸의 상처는 흉으로 남더라도 마음의 상처만큼은 남지 않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넵니다. 사랑도 심신미약이라고 해주셔서 누구나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위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남친을 만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는 날 멋지게 이별하는 걸 택합니다. 저는 이번 에피소드를 보면서 뭔가 개운하지가 않았는데요. 동영상까지 보관하고 있고 모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불투명한데 실비만 받겠다? 변호사가 동영상 유포 걱정하는데 그럴 사람은 아니다. 이번 회차 정말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에 어이없는 대사가 너무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제가 미리 보기 영상에서 허민정과 이진우의 핑크빛 텐션을 예고해드렸었죠. 언제쯤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6화에서 민정의 과거와 민정을 향한 진우의 마음이 그려졌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새로운 의뢰인으로 등장해 민정의 감정을 흔들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전 남편 상간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이혼 소송을 맡기고 싶다고 온 거였어요. 민정의 전 남편에게 자신도 똑같이 당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잘 알 것 같았다고요. 너무 뻔뻔해서 어이상실 남의 남편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혼 소송을 맡아달라니요. 민정이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자업자득 사필 규정 더 이상 흙탕물 튀기지 말라고 일침을 날립니다. 핵사이다 장면이었어요. 한편 송무팀 회식 후 술에 취한 진우를 집으로 데려오게 된 민정은 자신의 과거 사진을 그에게 들키며 숨겨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이혼녀에 20살 된 딸이 있다는 것, 과거 뚱뚱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진우는 민정과 3년간부터 다니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란 것 같아요.
이에 진우는 누나의 과거를 속속들이 얘기해달라고 말하며 민정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이렇듯 민정을 바라보는 눈빛에 미묘한 감정이 묻어난 진우와 이를 칼같이 끊어내는 민정의 신선한 호흡이 그려지며 둘의 관계와 새로운 서사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케 했습니다. 율림 창업자 중 한 명인 대표 변호사 고승철이 갑작스러운 은퇴를 발표합니다. 자신의 후임으로는 중견회사 사내 변호사로 좌천됐었던 권나연을 임명합니다. 그녀를 권모술수로 좌천시켰던 사람이 바로 고승철과 고태섭입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고태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고승철은 내 능력으로 돈만 축내는 로펌 내 고인물들을 숙청해낼 수 있냐며 망나니들 칼춤 출 때 뒤에서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칼춤 끝나면 그때 망나니들 목 빼고 새로 짜여진 판에서 고상하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걔들은 그냥 우리 도구일 뿐이라며 안심시킵니다. 권나연과 윤석훈이 그들의 의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3화에서 고승철이 윤석훈에게 대표직 제의를 했을 때 윤석훈은 분명하게 대표님의 망나니가 될 생각 없다고 말을 했고 고승철이 고태섭한테 한 말은 윤석훈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 둘의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윤석훈과 고승철의 대화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대표님을 위해 칼잡이가 될 수는 없지만 이 뒤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칼잡이를 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표님의 망나니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대표님을 위해 칼잡이가 될 수는 없지만 권나연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것도 고승철과 윤석훈의 모종의 거래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승철의 진짜 속내가 궁금한데요. 윤석훈은 현재 율림을 회광반조, 즉 촛불이 지기 전 가장 밝은 상태에 빗대어 말을 했습니다. 권나연과 윤석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결연한 각오를 밝혔고 로펌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변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의뢰인 정한석이 효민에게 무례하게 굴자 한성찬은 정한석과 효민의 사이를 궁금해하며 효민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석훈 변호사도 전 와이프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윤석훈에게 전 부인 연하가 만들어서 보낸 6개월치 비누와 향수가 도착합니다. 이혼을 하면서도 혜쉬는 공동양육하고 그의 비누와 향수를 계속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나타난 연하의 모습에 윤석훈이 충격받았었죠. 그와 결혼 생활을 하던 20대와 30대 초반에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을 뿐이라며 그때의 선택은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훈이 이제는 완전히 미련을 버리기 위해 비누와 향수를 버리지만 결국 다시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 여자가 윤석훈을 보자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야밤에 윤석훈을 찾아온 이 여자는 허민정 변호사의 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허민정의 과거 서사가 밝혀지면서 딸 소연이 언급되었고 늦은 밤 윤석훈의 집으로 찾아올 만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일 텐데 스토리 전개상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7화에서는 대표로 취임한 권나연 변호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인센티브 체계를 갈아엎으며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빌런 3인방도 짱구를 굴리는데 윤석훈 옆에 사람을 하나 붙였다고 하죠. 윤석훈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송무팀 내 첩자를 심은 것 같은데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은 오상철입니다. 그는 율림의 큰 고객 독림산업 회장의 아들이며 낙하산으로 고태섭이 포섭하기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7화에서는 윤석훈이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면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남편, 처제가 형부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그냥 죗값 받겠다는 태도로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석훈은 무죄를 주장하는데 무거운 주제를 한 에피소드에 어떻게 녹여낼지 기대가 됩니다. 탕비실에 앉아있는 윤석훈과 강효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예고편 또 다른 장면에서 윤석훈이 의자에서 쉬고 있는 줄 모르고 사전 리허설을 하듯 윤석훈에게 할 말을 혼자 연습하는 강효민. 석훈이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묻자 기겁을 하고 놀라 자빠지는 강효민의 우스꽝스런 모습과는 너무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과연 심각한 표정으로 어떤 대화를 나눌지 궁금한 가운데 강효민의 마음을 눈치챈 윤석훈의 태도 변화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에스콰이어 6화 리뷰 그리고 7회 프리뷰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리뷰는 드신과 함께 지금까지 드신이었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